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잔하는 MJ입니다. 1998년 바카디사가 듀어스 라인업을 인수할 때 올트모어 증류소가 없다면 인수를 고민해봐야 되겠다 라고 했을 정도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제주도의 우량주 올트모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주도의 어떤 특산품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아는 거는 뭐 가발란, 아부나흐 아니면 뭐 고연산의 글램피딕 30년 이런 걸 생각하는데 갑자기 올트모어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올렸던 제주공항 편을 많이들 보시고 아직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그 당시에 법이 바뀌면서 600불에서 400불로 한도가 낮춰지면서 그거에 맞춰진 어떤 고숙성, 고급 라인의 위스키들이 재빨리 소진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뭐 그 이후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천공항 면세점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주공항을 찾고 있고 계속해서 물량을 대기가 힘든 거죠. 공항에서만 면세점을 이용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중문편 보시면 정말 라인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카발란도 중문에만 있고 지금 보시는 올트모어,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크라이겔라키, 듀어스 이런 것들 다 중문에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문은 좀 위치가 애매해 라고 말씀하시고 뭐 술 사러 거기까지 가냐 하시는데 가실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서 들리는 바로는 제가 뭐 제주도 공항에서 본 것도 있고 너무 물량이 없어요. 뭐 글렌드로낙이라든가 이런 것도 10년 정도만 남아있고 물건이 들어오다 없다 하고 글램피딕 계열도 제가 추천해드렸던 빈티지 캐스크 이런 거 없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면 그리고 지날 일이 있으시면 동선을 그쪽으로 짜셔서 한번 내려왔다 오시면 남쪽에 또 풍경이 좋거든요. 여기 동네가 갈 데도 많고 그러니까 중문 면세점을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아이들도 다 중문 면세점에 있습니다. 크라이겔라키를 얼결에 지난 시간에 취중에 하면서 원래는 올트모어를 제일 먼저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데 저 역시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제주도 면세를 꼭 가야 되고 또는 지인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 라인업을 바로 갖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우리나라의 바카디와 듀어스 라인업을 공급하고 있는 세은상혁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말이죠. 면세 제품을 시음용으로 바꾸기가 법적으로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스코틀랜드에서 직접 저에게 바카디 본사에 요청을 해서 이 스코틀랜드 올트모어 증류소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번 제가 뭐 맛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솔직하게 한번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트모어는 여기 써있는 대로 1897년 설립자인 알렉산더 에드워드의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설립이 약간 늦게 됐어요. 보통 우리가 아는 1820년대 중반에 그 위스키 붐이 일었을 때 편승하지 않았던 거죠. 스페이사이드의 약간 북쪽 키스라는 곳의 버키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제는 증류소가 생기자마자 한 3, 4년 있다가 위스키의 인기가 하락하면서 문을 닫아요. 파산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일단 그때부터 태생적으로 뭔가 이런 그 은둔, 어두운 뭐 이런 느낌이 있긴 하죠. 동네 자체가 버키로드라는 지역 자체가 항구에 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표방하는 게 포기모스, 이 지역을 부르는 명칭이기도 한데 사실 스코틀랜드, 영국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런던도 마찬가지고 사실 해가 그렇게 늘 내리쬐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항상 뭔가 안개에 쌓여있고 뭔가 이끼가 껴있고 관목이 있고 키가 작은 나무들, 특히 스페이사이드에는 그런 곳이 많으니까 이 동네는 가시금장나무라고 노란 또 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이 어울려져 있지만 늘 침침한 그런 분위기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로 도둑이라든가 밀수업자들이 이곳에 많이 이렇게 머무르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1900년대 초반에 잠깐 문을 열었다가 세계 1차 대전이 그때는 정말 많은 증류소들이 문을 닫거나 보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증류를 못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1923년에 우리가 아는 듀어스, 존 듀어 앤 선즈 그룹에서
인수를 합니다. 그 뒤로 안정적으로 증류를 할 수는 있었지만 자체 브랜드로는 여전히 제품을 내지 못했어요. 듀어스라는 위스키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뭐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지만 블렌디드 위스키 중에서 뭐 로얄 살루트라든가 발렌타인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좀 묻혀서 그렇지 항상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 여러 나라에서 블렌디드 위스키 생산량으로 넘버 1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블렌디드 위스키의 재료로만 소진이 됐던 겁니다. 올트모어라는 이름 자체가 게일어로 빅번 큰 강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오킨데란이라는 큰 강이 흐릅니다. 거기에서 물을 끌어다가 수원지로 쓰는데 물레방아로 이 힘을 증류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증류기가 2대 작은 그런 규모였죠. 그 뒤에 증기기관으로 에너지원이 바뀌게 됩니다. 뭐 그 당시에 뭐 많이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증류기도 4기가 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가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자체 브랜드로는 내지 못하고 있다가 1998년 바카디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수를 하면서 한번 이걸 만들어 볼까 하는 아이디어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이 돼서야 이 라인업이 출시가 됩니다. 심지어 그때는 12년만 출시가 됐고 이후에 조금씩 라인업을 보강해서 18년, 21년 그리고 25년까지 4개의 라인업을 구성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처음 판매를 했어요. 인천공항에서.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젊은 저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스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돈 있으면 25년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안 먹어봤어요. 25년이 사실은 500불이 넘었어요. 509불 뭐 이랬는데 지금 얼마겠습니까? 399달러예요. 심지어 그거는 할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큰 이득을 보기에는 25년을 사는 게 정말 유리한 겁니다. 불비가 될지언정. 어쨌든 가격이 거의 2배씩 차이가 나거든요.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3뚜 딱 갑니다. 자, 첫 번째 당연히 12년 숙성부터 가야 되겠죠. 색상 비교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어차피 다 따야 되니까. 이거는 18년. 오, 바로 뭐 진해집니다. 대망의 21년. 확실히 색이 차이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올트모어의 스펙에 있어서 제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논칠 필터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비냉각 여과라고 해서 온도를 낮춰가지고 지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그냥 증류된 술 그대로 보관을 했다가 병입을 한 거죠. 그리고 내추럴 컬러, 뭐 무엇도 타지 않은 내추럴 컬러를 선호를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일부러 막 진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색이 조금씩 일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색소를 조금 타가지고 맞춥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그냥 나오는 그대로.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모두가 46도입니다. 버번은 뭐 도수가 파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 같은 경우는 40도가 기준인데 42도, 44도, 46도 이렇게 조금씩 차이를 냅니다. 근데 그게 가격도 다르고 맛도 다른데 확실히 자꾸 먹다 보니까 40도는 싱거워요. 그냥 이건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뭐 버번을 그렇다고 계속 뭐 50도짜리를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스카치 싱글 몰트들도 조금 도수가 있는 게 제 입맛에 맞더라. 그런 면에서는 모두가 46도인 게 저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숙성이 더 오래되면 그만큼 도수를 높게 내기가 오히려 힘들거든요. 근데도 다 똑같이 그냥 12년 숙성이든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그냥 46도 오케이 통일. 저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버티컬로 이렇게 시음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색도 비교가 잘 되고 맛도 그 자리에서 비교가 되니까요. 언제나 새 병을 따는 일은 참... 색은 정말 밝은 황금색을 띠고 있네요. 12년은 사실 뭐 당연히 엔트리 라인업이기도 하고 가격도 제법 괜찮습니다. 면세점에서 74달러니까 뭐 거기에 할인 받고 어쩌고 하면 7만원 선, 7만 몇천원 선인데 엄청 상큼하다. 좀 산뜻하고 그런 프루티한 그런 향이 올라옵니다. 그런 건과일의 향이 약간 나면서도 오히려 열대과일 쪽에 가깝지 않나. 조금 더 동남아스러운. 근데 이 점도가 뭐 12년 숙성이라 그런지 그렇게 대단히 높지 않습니다. 향은 되게 좋아요. 오우, 역시 이 46도의 그 도수가 주는 그 스파이스, 물론 술 자체가 갖고 있는 스파이스도 있지만 목 넘김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입안을 채워주거든요. 12년인데 이런 파워를 낸다? 피니쉬는 좀 없어요. 없지만 그 중간에 혀를 때려주고 채워주는 그게 확실하네요. 약간의 바나나 냄새, 그러니까 그런 약간 열대 지방에 가까운 그런 냄새들이 계속 납니다. 망고라든가 그런 풍부한, 아니야 풍부하진 않아요. 풍부하다기보다는 딱 균형 잡히고 적당한 과일 맛, 바다 코코넛 같은 그런 고소함이 좀 있어요. 오, 야, 이 뒤에 뭐냐? 약간 그 레몬 맛의 사탕 맛 뒤에 갑자기 확 나네? 피니쉬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피니쉬가 없는 술들은 딱 마시고 혀에 닿고 목구멍을 넘어가면 끝!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마지막에 딱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하고 레몬 사탕을 딱 던지고 나가는 느낌.
오 뭐지? 마지막에 확실히 느껴져요. 혀뿌리에 탁 그 단맛을 던져주고 가네. 귀여운데? 좋네요. 피니쉬가 짧다는 거는 요 마지막 맛으로 딱 커버가 되네. 피니쉬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뒤에 향기는 거의 없고 46도라는 높은 도수의 술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술을 먹었다는 게 입에 남질 않아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마지막 맛이 나름 재밌다. Altmore 18-year-old. 18년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더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2021년 월드 위스키 어워드 금상에 빛나는 바로 그 위스키 되겠습니다. 아직 저평가 우량주라니까요. 코르크 바사삭. 아하. 이럴 때는 아이소 나이프 요거를 씁니다. 우리가 위스키를 먹다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성공. 후. 술 잃을 수 없지. 다음 18년 숙성입니다. 이미 보기에도 둘이 빛깔이 상당히 다르죠. 엑스버번, 그러니까 버번 캐스크인데도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같은 12년 숙성인데 쉐리보다 색이 좀 덜 진하죠. 그거는 만드는 메이커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진할수록 맛있다는 사실. 그 안에서 비교를 해야 돼요. 오래 숙성하는 만큼 그 나무의 캐릭터를 더 많이 술에 머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야. 올트모 너무 괜찮은데 왜 아직 향이 이 째릿한 그 콧구멍을 그 비강 구멍을 다 때려주는 이거 짜르르합니다. 아주 이미 그 향신료의 느낌이 냄새가 아니라 느낌이 막 코를 막 빡빡빡 때려요. 향에서 느꼈던 우와 이거 뭐야 허브네. 완전 허브 맛이네. 진짜 괜찮다 이거. 요 올트모 18 128달러거든요 또 할인 받고 하면 뭐 12, 3만원? 달달한 향이 처음에 스파이스와 같이 쭉 들어옵니다. 근데 입술을 때릴 때는 스파이스가 정확히 느껴지지만 결코 술맛 이게 아니라 엄청 부드럽게 들어와요. 좀 과장을 못하면 카스타드 있죠? 케이크 그런 식의 단맛과 부드러움이 들어옵니다. 근데 스파이스가 있어. 이거 진짜 신기하네. 와 뒤로 넘어가면 특유의 허브 향이 엄청나고요. 처음에 향이 들어오는 것과 입술에 닿을 때가 다른데 그 맛이 다 넘어가고 나면 남는 피니쉬가 다르다는 이 세 개가 딱 구분이 되는 공부하기에 되게 좋은 위스키다 이거는. 그 약간의 그 매콤함이 뒤에 여운이랑 남아서 쭉 갑니다. 근데 거기에 허브 향이 쫙 기분 좋게 들어오네요. 조금 더 짙은 과일의 향이 나고요. 캠핑 갔을 때 다음날 아침에 왜 이슬 내렸을 때 풀냄새 있죠?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오 야 이거 물건이네. 18년 물건이다. 우리 참외 그냥 우리나라 배맛? 그 단맛이 남아있거든요 그대로. 근데 좀 더 찐득한 약간 눌러놓은 듯한 그런 느낌. 저 이런 피니쉬 긴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피니쉬가 긴 게 아니라 피니쉬가 명확하네. 보통은 숙성 연수가 오래되면 그 정숙도가 더해져야 되는데 여기는 12년이 좀 정숙하고 착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18년은 자기 개성이 명확하고 뭔가 자신감 있는 그런 당찬 느낌? 아니 이런 개성 있고 괜찮은 술을 왜 리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리뷰가 없네. 대망의 21년이죠? 한자리에서 이렇게 3병 뚜다. 소리 좋고요. 얼른 따라 봅니다. 일단 뭐 점도도 다르고 18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대단히 색상이 진해 보이진 않죠. 이거 또 다르네. 바닐라가 올라오고 역시 그런 참외 서양배 그런 느낌이 나긴 하는데 18년하고 향이 18년이 더 향이 단내가 많이 나네. 21년은 그렇게까지 단내가 많이 나진 않아요. 톡 쏘는 향이 좀 더 있고 생선 먹을 때 그 와사비 느낌. 돈 있으면 21년 사세요. 너무 아름답다 이거. 돈이 아깝다 싶을 정도로 3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가격이 2배거든요. 근데 돈값을 하네. 와, 이 뒤에 계속 남아있네. 먹을 때는 분명히 약간 그 사탕수수 설탕 맛? 꿀맛이 좀 납니다. 그래서 달 줄 알았는데 먹고 나니까 스파이스가 쫙 갑니다. 단맛 어디 갔어 이 수준으로 그냥 쫙 깔고 갑니다 스파이스가. 그리고 뒤에도 아까 제가 캠핑 갔을 때 다음날 풀냄새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캠핑 갔는데 비가 왔어 새벽에. 그래서 흙냄새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뒤에 꽉 채웁니다. 이게 포기모스네. 12년 18년 같은 경우는 그래 좋은 술이지. 캐릭터도 좋다. 드라이하지도 너무 달지도 않은 그 밸런스 딱 좋은데 21년을 마시는 순간 진짜 눈앞에 그 안개 낀 평원의 이끼와 그 바위 그 저 위에 나무 몇 그루 서 있고 조금은 음침한 그런 느낌이 확 펼쳐집니다. 이거네. 같은 46도인데요 입안에 채워주는 그 바디감이 엄청나고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넘어갈 때 목구멍에다가 레몬맛 사탕이야 하고 던져준 그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마지막에 꽉 채우네.
입천장, 양볼, 혀뿌리 꽉 채우고 넘어가네. 그리고 그 채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도수가 동일한데 처음 증류를 했던 술은 똑같은데 이 시간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릅니다. 근데 얘네는 유독 다르다. 캐릭터 확실히 보여주고 갈게 이런 느낌입니다. 정리해드리고 끝낼게요. 12년 나 그냥 적당히 비싸지 않은 한 병 양도 1리터 그냥 편안하게 먹고 싶어. 데일리로 또는 하이볼을 타서 먹어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12년 숙성. 술 좀 먹어봤는데 요 정도 맛은 돼야지. 약간 드라이하면서 단맛이 공존하는 그 안에 허브향 레이어가 층층층층 있는 복합적인 맛을 좀 즐기고 싶어. 기왕 내가 중문까지 갔는데 요런 거는 사야지. 18년 제 생각에는 18년이 내 주머니 사정의 돈값을 제대로 해주는 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트모 무엇이냐, 포기모스 무슨 뭐 은둔자의 어떤 성지, 보리의 풍미 이런 것들 그 깊은 층위감, 단맛에서 쓴맛, 신맛, 매운맛까지 볼 수 있는 바로 그거 21년. 요 정도로 추천드리겠네요. 25년도 굉장히 깊은 맛을 내고 엄청난 그 레이어를 보여준다는데 독특한 캐릭터가 그 어떤 것들과도 좀 더 다릅니다. 오늘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진짜 이렇게 해서 제주 가면 살 수 있는데, 중문 가면 살 수 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보내줄 요 새벽 저로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도움 주신 세은상혁 정말 감사드리고요. 바카디 올트모어 이렇게 라인업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Bacardi for your cooperation and support. When the circumstances becomes okay, I'll be there to meet you guys. Of course in Scotland, even in Puerto Rico también. Muchas gracias y salud. 감사합니다.